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분노가 불러온 달러 급등, 환율 고점 1240원을 돌파해버렸다. 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의 투자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때 103까지 올랐었던 달러 인덱스가 99 초반으로 안정화됐다가 최근 들어 100 부근까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오는 것은 비단 달러 강세뿐만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중에서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와 달러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최근 들어 위안화 환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중국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미중 무역 전쟁이나 코로나 같은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위안화 환율을 상승시키면서 이러한 악재를 극복해왔습니다. 작년 8월달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이 지정되었을 때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 이하에서 7 이상으로 갑자기 뛰었던 적도 있고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위안화 환율이 다시 달러당 7 위안위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자 위안화 환율은 코로나 위기 때의 환율을 넘어서 다시 고점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반적으로 위안화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터지자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을 따라서 다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박스 상단인 1240원을 돌파하면서 이거 다시 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서 위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달러 환율이 더더욱 오르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이 두 가지가 유발되어야겠죠. 그럼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더 오를지 아니면 그만 오를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이 제재를 발표했고 두 번째로 중국 기업 상장 금지 법안을 상원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홍콩 보안법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8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한다고 하면서 중국을 더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한 사건을 각각 보세요. 첫 번째 화이 제재, 두 번째 중국 기업 상장 금지 이거 두 개가 발표되었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홍콩 보안법, 네 번째 핵실험이 발표되자 달러 인덱스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100 부근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트형은 달러 인덱스를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국을 더 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트형은 지금 달러 인덱스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만 재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형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즉 달러 강세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달러 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트형 이제 그만해. 우리 트형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해주고 양적 완화를 더더욱 해줄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로 시중에서 돈을 무한대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로 인한 무한대 정책으로 인해서 트형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중국을 때림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2020년 하반기에 있을 재선에 더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형이 원하는 만큼 달러 인덱스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형은 앞으로 더더욱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을 때릴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은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모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빨간색은 중국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고 파란색은 미국 입장에서 발표한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미중 1차 합의를 이루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합의한 금액이 있습니다. 무슨 합의한 금액이냐면 미국이 중국에게 얼마 정도의 물건을 팔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물건을 수입할게, 그때 이룬 합의치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실선을 보면 작년 말에 합의했던 이 금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쭉 이어졌을 때에는 작년 합의 금액 대비 절반 정도? 이 정도만 달성할 것 같네요.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트형은 분명히 이거를 핑계 삼아 더더욱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언제까지요? 파월 연준장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발표하거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발표할 때까지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랙,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할까? 제가 4월 초, 4월 중순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세요. 앞으로 돈이 무한대로 풀리기 때문에 달러 같은 현금성 자산을 들고 그냥 통장에 보관하거나 금고에 보관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제발 미국 주식을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주식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 미국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물어보겠죠. 블랙, 지금이라도 진짜 달러를 사야 할까? 이번에 저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이 조정 시에 미국 주식을 사세요. 즉, 지금의 미국 주식은 약간 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미국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유동성 장세에 한국 주식 수익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음 차트는 한국 증시의 고객 애탁금입니다. 2020년도 들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도 있고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온 영향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로축에 다니는 억입니다. 억소리 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시가 회복되자 다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한테 또 물어보겠죠.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삼성전자를 사서 묵히면 되는 거냐?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카카오를 사서 묵히면 되는 거냐?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저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식 초보자에 가깝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실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주식 이야기는 최대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시황 분석을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 이야기는 몇 분 안 되는 멤버십 회원님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실버 라벨, 골드 라벨, 블랙 라벨 세 가지 라벨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주식 토론을 하실 분은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신규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스윙이나 단타성 매매를 통해서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섹터를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멤버십에 공유드렸던 섹터를 보는 방법, 이것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화웨이 제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화웨이는 대표적인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입니다.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갤럭시 같은 삼성의 스마트폰에 반사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갤럭시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갤럭시 타령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갤럭시가 망했든 안 망했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플로우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거에 맞게 투자해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5G 통신 장비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 사업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통신 장비 기업에 반사이익이 있을 거라 봅니다. 최근에 5G 관련주 역시 많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미국 내에 공장 하나 지어. 그럼 우리가 잘해줄게.
이런 말이 나오자 TSMC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고, 이것은 삼성 역시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더 이상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다. 이건 중요치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러한 흐름만 명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셨다가 관련주에 하나씩 미리미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늘 참고로만 봐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